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연세 마이덴 치과는 이제는 신경치료, 재신경치료를 미세현미경을 이용해서 잘 하는 치과로 많이 인지를 하시고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병원에서는 신경치료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하는 치료를 왜 안 하려고 노력을 할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환자분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신경치료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환자분 입장에선 유리하고요. 근데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무조건 안 하려고 하다가 신경치료를 안 하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주변의 뼈를 녹임으로 인해서 발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서 그게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환자분 케이스를 보시면 이 치과는 정말 신경치료를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경치료는 절대적으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철물, 과거에 씌워놓은 보철물 하방으로 충치가 생겼어요. 여기 이 케이스에서 강조하고 싶은 제 이야기는 가능하면 신경치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실은 요 치아가 충치가 많이 생겨서 아프지도 않은데 충치 생겨서 다른 치과에서는 아마 발치해야 될 수도 있겠다. 충치가 뜯어보고 너무 심하면 발치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오신 건데, 이게 보면은 과거에 정말 오래된 금리가 있어요. 이 치아가 이 사이에 음식물 끼는 거,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음식물이 자주 끼는 거에서부터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 치아 사이 충치가 생기든 잇몸 질환이 생기든 그런 게 시작점은 항상 음식물이 자주 끼는 그 부위에서 이런 질환이 생기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음식물 끼는 것만 잘 관리하셔도 치과 비용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게 다 이런 이유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양치한다고 하셨지만 치실은 사용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이제 음식물이 끼다 보니까 보철물이랑 치아 사이 여기 부위에 충치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이 부위가 하필 애매한 게 이제 뼈 있는 레벨이에요. 그래서 뼈 레벨에서 충치가 생기다 보니까 다른 치과에서는 발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받은 거죠. 치료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은 뜯어봅시다. 뜯어보고 충치를 제거하고 정말 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발치 진단을 내릴 거고, 웬만하면 제가 살리는 치료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제거를 할 때는 이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 중간에 이제 신경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여기 충치가 이렇게 먹은 것처럼 보이니까 이미 신경 침범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를 뜯어내게 되면 최소한 살리더라도 신경치료를 해야 될 겁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뜯어낸 거죠. 뜯어내봤더니 엄청 지저분하죠. 뜯기 전에 여기 금리인 상황에서 여기 안에가 이렇게 지저분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나요? 이걸 그래서 내부의 상태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저분한 거를 갖다가 다 제거를 하고 충치를 제거하고 놨더니 이렇게 있던 지저분한 거를 제거를 하고 놨더니 정말 웃기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신경 노출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왜냐면 우리 몸에는 방어 기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방어 기전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걸쳐서 충치가 천천히 진행이 되면 이 안에 덴틴이라는 조직에서 3차 상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이야기로 방어벽을 치는 거죠. 이 안으로 충치가 생기니까 이 안으로 신경관 안으로 점점 덴틴이라는 조직이 생기면서 안쪽으로 방어벽을 치다 보니까 신경이 아직까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덜 아팠던 거가 안 아팠던 거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진행이 되고 특히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3차 상아질이 더 많이 생겨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신경치료를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환자분께 설명을 드렸죠. 실은 다른 분들 같으면 이 정도면 신경치료 하는 게 맞는데 신경이 노출 안 됐으니까 저는 이거를 좀 신경치료를 하지 말고 한번 지켜보시다가 크라운을 가시죠 라고 해서 신경치료 없이 크라운을 해드린 거예요. 대신에 이게 나중에 신경이 죽었다는 신호가 생기거나 환자가 씹을 때 아픈 증상이 생기거나 하면 그때는 뜯고 신경치료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리였던 게 충치를 다 안에를 제거를 하고 엄청 깊었던 충치지만 신경 노출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골드 크라운을 씌운 상태로 잘 쓰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치료 전에 이렇게 있었던 이 부분의 충치가 그 아래까지 잘 커버를 해서 크라운을 씌워줬고요. 이 뒤쪽에서 이제 피도 나고 했지만 이렇게 경계 부위까지 해야 돼요. 또 이쪽에 충치 치료한다고 여기를 레진을 해놓고 크라운을 위에다 해놓으면 여기서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크라운을 이 경계 부위를 아래로 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치료 3년 후까지 저렇게 치료하고 환자분이 금방 아파서 올 걸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3년 후 아마 최근에는 거의 4년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쓰시는 분이세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저희 병원에 오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발치를 했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만약에 제가 신경치료 가능성을 설명을 드리고 어차피 이거는 신경치료 해야 돼 라고 속단을 하고 신경치료를 했다고 하면은 신경치료를 안 할 수 있는 건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확한 진단 같은 경우에는 충치를 다 제거를 하고 신경이 노출이 안 되면 무조건 신경치료를 하지 말고 조금 이런 식으로 신경치료를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환자한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이렇게 됐던 게 지금 이렇게 잘 크라운을 해서 3년, 4년 동안 잘 쓰고 계시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이기는 해요. 이 정도로 3차 상아질이 어마어마하게 안쪽에 생겨가지고 이 정도로 방어벽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 케이스를 골라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정도로 충치가 심해도 신경치료 안 하고 마무리를 할 수가 있더라,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병원이 신경치료를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는 병원이지만 왜 신경치료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신경치료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 닥터꼬집 채널, 마이덴TV 두 개 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